저는 지금까지 총 22개국을 여행했습니다. 제 돈으로 떠난 여행도 있었고 지원을 받아간 경우도 있고 출장으로 다녀온 경우도 있었습니다.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아마 5천만 원은 훌쩍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오면 참 답답하고 외로웠어요. 특히 모두가 하나의 정답만을 외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숨막히는 기분이 들었죠. 저는 늘 보통의 길과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더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해외에서 살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런데 2박 3일, 3박 4일 이렇게 여행하는 게 아니라 한 달씩 길게 여행하면서 느낀 건 국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.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3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겠더라고요. 반대로 해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3가지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곳이 어디든 저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. 오늘은 제가 22개국을 여행하면서 얻은 그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.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나답게 살고 싶다고 말하잖아요. 그런데 나답게 살고 싶다는 게 도대체 뭔가 싶을 때가 있어요. 사실 우리 대부분은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왔잖아요. 그런데 그런 삶의 방식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요? 어떻게 갑자기 나답게 살 수 있을까요? 저는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제게 여행은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. 처음 뉴욕에 갔을 때 옷 매장에 들어갔다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. 도저히 입을 엄두도 못 낼 만큼 이상하고 괴상한 옷들을 팔고 있더라고요. 그런데 놀랍게도 길거리에는 그런 옷들을 당당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. 그래서 저도 생각했죠. 어차피 여기서 날 아는 사람도 없는데 한번 입어보자. 그렇게 저는 그 괴상한 옷들을 입기 시작했어요. 웃기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했죠. 뉴욕에 있는 옷가게에 들어가서 평소에 절대 입지 않을 옷들을 입어보는 게 여행의 즐거움이 됐어요. 춤도 못 추는데 발리에서는 현지 친구들과 길 한복판에서 틱톡 챌린지도 해보고 필리핀 식당에 테이크아웃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필리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. 그래서 포장 기다리는 동안 구경했거든요. 근데 저한테 갑자기 한 곡 하라고 해서 노래도 불렀어요. 처음 보는 사람한테 먼저 말도 걸고 너 내일 뭐해? 나랑 같이 놀자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요. 한국에서는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들이었어요. 그런데 그런 행동들을 통해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에 끌리는 사람인지 그 감각을 어린아이처럼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.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한국에 돌아오면 다시 답답함이 밀려왔어요.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다시 일상에 적응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죠. 하지만 행복하고 자유로웠던 그 여행의 순간들조차도 깊게 들여다보니 답답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.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 호텔을 운영하시는 분과 나눈 이야기인데요. 어느 날 직원 한 명이 아무 말도 없이 출근하지 않았대요. 왜 안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옆 동네에서 축제가 열려서 그걸 보러 갔다는 거예요. 저는 그 말을 듣고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. 미리 말도 안 하고 그냥 안 나왔다고? 만약 그런 책임감 없는 사람과 제가 같이 일했다면 아마 속 터졌을 거예요.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. 오랜 시간 필리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삶의 태도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셨대요. 현지 사람들은 오늘의 행복에 더 집중한다고 해요. 왜냐면 필리핀 빈부격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애초에 그 격차를 넘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래요. 그래서 옆 동네에 축제가 열리면 일하는 것보다 축제 가는 게 본인을 더 행복하게 하는 거니까 자연스러운 선택인 거죠.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답답하다고 생각했던 한국의 모습을 존중할 수 있게 됐어요.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, 타인과 다르게 사는 삶을 허용하지 않는 시선들.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나 한국에서 못 살겠어 이런 결론으로 이어졌거든요. 하지만 지금은 도망치지 않아요. 나한테 딱 맞는 환경이나 나라는 세상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.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되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자유고 진짜 나답게 사는 삶이 아닐까 생각했어요.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, 내 가치관과 맞지 않는 환경이라 해도 이제는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담담하게 제 삶을 살아갑니다. 이것이 제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. 두 번째로 깨달은 건 우리가 어렸을 때 경청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지만 때로는 경청하지 않는 선택도 필요하다는 점이었어요.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 목소리가 너무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. 한 부모님이 아이한테 막 짜증내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생생하게 들려서 저까지 괜히 짜증이 나는 거예요. 그런데 해외에 있을 땐 언어의 장벽이 있다 보니까 상대방의 말을
100% 집중해서 들어야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. 그러다 보니 듣고 싶지 않은 말들, 주변의 불필요한 소음들은 자연스럽게 차단됐어요. 그래서 기분이 슬퍼질 일도 없고 짜증날 일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. 한국에서도 적당히 귀를 막고 살아야겠다. 모든 사람들의 말을 일일이 경청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, 이것도 결국 삶의 기술이더라고요. 이것이 제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었습니다. 세 번째로 깨달은 점은 예전에는 막 내 인생은 왜 이러지?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? 이랬거든요. 근데 이제는 힘든 일을 바라보는 제 태도가 달라졌어요. 필리핀에서 여행하다가 한국에 오니까 샤워할 때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. 베트남에 있다가 한국에 왔을 때는 횡단보도가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어요. 더 이상 오토바이를 요리조리 피하면서 건너지 않아도 되니까요. 유럽에 있다가 한국에 오면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을 가도 된다는 게 너무 편하고 감사했어요.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왔을 때는 한식을 10,000원에 먹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. 미국에서는 한식 하나에 40,000원, 50,000원 하니까요. 여행을 통해 불편함을 겪고 나서야 저의 평범했던 일상이 행복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죠.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요. 삶에서 불편함을 겪는 경험도 결국은 행복을 더 깊게 느끼게 해주는 과정이다. 그래서 요즘은 힘든 일이 생겨도 그게 더 큰 행복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되뇌이고 있어요. 굴곡 있는 삶 그 자체가 결국은 감정을 더 깊고 섬세하게 느끼게 해주는 시간들이더라고요. 살다 보면 감정이 마치 사라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었어요. 재밌는 걸 봐도 웃음이 안 나고 슬픈 영화를 봐도 아무렇지 않고 내 안에 감정이 다 말라버린 것 같은 그런 무감각한 시간들. 하지만 지금은 그 굴곡들이 내 감정을 다시 깨워주는 시간이었구나 하고 느껴요. 조금 아프고 불편했지만 덕분에 저는 다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. 저는 이제 진짜 제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. 시선에서 자유롭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단 적당히 귀를 막고 살고 인생에 굴곡 있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. 그게 저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행복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.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행복의 비밀을 찾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